퇴직 후 통장 잔고를 바라본 순간 서늘한 침묵이 밀려왔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평생 회사와 가정을 위해 일하며 성실히 저축해왔는데도 정년 이후 맞이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는 고백이다. 퇴직 직전까지는 매달 꾸준히 들어오던 급여가 있었고 대출도 어느 정도 상환해 두었기에 마음이 놓였지만 급여가 끊기는 순간 모든 수입이 한꺼번에 멈춰버린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든다. 주변에서는 연금과 퇴직금 그리고 수년간의 저축이 있으면 크게 걱정할 일 없다고 위로했지만 정작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 주거 비용이 더해지면서 준비한 금액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눈앞의 통장 잔고가 전부라는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은퇴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재정적 마라톤임을 깨닫는다. 서울에 사는 62세 김성호 씨는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한 뒤 퇴직금을 포함해 약간의 투자 수익과 국민연금을 바탕으로 여유로운 은퇴를 그렸다. 부부 둘만의 생활이니 월 생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리라 계산했고 아이들도 모두 자립해 부담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퇴직 후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다. 집을 유지하는 각종 관리비와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고 노후에는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던 식비와 교통비는 오히려 늘었다.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외식하거나 여행을 즐기다 보니 소비는 자연스레 증가했다. 여기에 아픈 부모님의 병원비와 명절 경조사비 같은 불규칙 지출이 겹치자 퇴직금은 3년이 채 되기도 전에 계획과 다른 속도로 소진되었다. 국민연금이 있지만 고정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했고 결국 김 씨는 퇴직 후 4년째 다시 시간제 일을 구해 소득을 보충하고 있다. 그는 돈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지출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새어나간다는 말을 남겼다. 또 다른 사례로는 59세에 자발적 조기퇴직을 한 박미정 씨가 있다. 공기업에서 일하며 꾸준히 저축해 10억 원 가까이의 자산을 모았고 서울 근교 아파트를 보유해 임대 수익도 기대했다. 그녀는 은퇴 후 자율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을 꾸며 퇴직을 결정했지만 현실은 계획과 달랐다. 우선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 수익이 줄었고 세입자 교체 과정에서 공실이 생기자 예상했던 임대 수익이 반토막이 났다. 게다가 건강검진에서 갑작스럽게 만성질환이 발견되면서 치료비와 약값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한 달 수백만 원씩 나가던 생활비는 금세 부담으로 돌아왔고 10억이라는 금액이 평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았다. 박 씨는 결국 지출을 대폭 줄이고 생활 패턴을 바꾸는 한편 재무 상담을 통해 자산 운용을 새롭게 계획하는 중이다. 그녀는 은퇴 자금은 단순히 크기보다 어떻게 지키고 늘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년을 끝까지 채운 65세 이철수 씨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안정적인 연금과 퇴직금을 믿고 은퇴 후에는 취미생활과 여행을 즐기려 했다. 그러나 은퇴 직후 배우자가 건강 악화로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면서 의료비와 간병비가 매달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치료와 돌봄은 장기전이었고 예상치 못한 비용은 매년 불어났다. 이 씨는 결국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결심해 은퇴 2년 차부터는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하며 수입을 보충하고 있다. 그는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라는 말을 은퇴 후에야 절실히 이해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세 가지 사례가 보여주듯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은 단순히 퇴직 시점의 통장 잔고로 설명할 수 없다. 가장 큰 변수는 건강이다. 건강이 유지되면 일정한 생활비만으로도 계획이 가능하지만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하면 준비한 금액이 순식간에 줄어든다. 또한 자녀의 결혼이나 손주 돌봄 혹은 부모 부양과 같은 가족 관련 지출도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 수십 년간 유지해야 할 자금의 안정성은 더욱 흔들린다. 결국 은퇴 자금은 단순한 저축의 결과가 아니라 건강관리, 지출 패턴, 투자 전략, 그리고 장기 재정 계획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전문가들은 은퇴 전 최소한 2030년 이후까지의 생활을 가정한 장기 시뮬레이션과 더불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배당이나 임대 같은 정기적 수입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지출을 미리 줄여 고정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운동과 예방적 검진이 재정 계획만큼이나 필수적이다. 은퇴 후 통장 잔고만을 바라보고 안도하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깨달음은 돈의 액수 자체보다 그 돈이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유지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오늘의 안도감이 내일의 보장을 의미하지 않으며 퇴직 직후에 충분해 보이는 금액은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변한다.
결국 퇴직 후 통장을 바라보며 진짜 필요한 금액을 깨닫는 순간은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할 미래의 한 장면이자 지금부터 삶과 재정을 다시 설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은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꿈꾸던 자유와 여유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공허를 품고 있다. 직장에서 물러난 뒤의 삶은 단순히 일의 유무를 넘어 경제적 자립과 생활 방식, 가족 관계, 심리적 안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긴 여정이다. 퇴직 직후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통장 잔고다. 그동안 흘린 땀과 인내의 대가가 고스란히 쌓여 있는 숫자를 보며 안도하기도 하고 혹은 불안한 마음이 앞서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누구나 알게 된다. 잔고의 크기가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돈이 얼마나 있느냐보다 그것이 어떤 흐름으로 들어오고 나가며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초기에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퇴직금과 저축이 일정 금액 이상 모였으니 앞으로는 큰 걱정이 없으리라 여긴다. 하지만 정작 생활비와 의료비, 가족 지원금 같은 지출이 한꺼번에 밀려들면 상황은 금세 달라진다. 그리고 이때 깨닫는 것이다. 통장 잔고는 정적인 숫자에 불과하지만 삶은 움직이는 흐름이라는 점을. 그래서 전문가들은 퇴직 이후를 준비할 때 단순히 금액을 채우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제도적 장치에 더해 개인연금, 배당, 임대 수익 등 다양한 형태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고 예측 가능한 수입을 확보해야만 심리적 안정이 가능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지출의 구조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소비 욕구가 의외로 증가한다. 외식, 여행, 취미 활동 등은 삶의 질을 높여주지만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큰 부담이 된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오늘의 생활비는 내일의 생활비와 같지 않다. 따라서 퇴직 전부터 지출 구조를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작은 절약이 은퇴 후에는 큰 차이를 만든다. 집을 유지하는 비용, 자동차 유지비, 각종 보험료와 관리비 같은 항목을 미리 점검하고 조정해야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다. 결국 생활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통장의 수명을 결정한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변수는 존재한다. 그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건강 문제다. 은퇴 생활에서 건강은 단순한 신체적 조건을 넘어 재정적 조건과 직결된다. 작은 질환도 장기화되면 치료비와 약가, 심지어 간병비로 이어져 가게에 큰 부담을 준다. 이는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이들에게조차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재무 설계 못지않게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다.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은 단순히 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은퇴 이후의 삶이 돈으로만 평가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몇 년간은 계획했던 대로 여유를 즐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제적 불안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심리적 공허다.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위와 인간관계가 사라진 자리에는 뜻밖의 외로움이 자리한다. 이 공허를 메우기 위해 무리한 지출이나 충동적 소비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 이는 결국 재정적 부담을 더 크게 만든다. 따라서 은퇴 생활의 진정한 안정은 재정과 심리의 균형 속에서 완성된다. 의미 있는 관계와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며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취미나 봉사활동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요소들은 단순히 마음을 채우는 역할을 넘어 생활비 지출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돈을 쓰지 않고도 삶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은퇴자의 중요한 과제다. 한편으로는 가족과의 관계도 은퇴 생활의 중요한 변수다. 자녀의 결혼이나 손주 양육 지원, 부모님의 요양 문제 등은 모두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간의 경제적 연대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은퇴자의 자산이 가족 전체의 자산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이 통장 잔고를 빠르게 소진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은퇴 전에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고 지원의 범위와 방식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돈 문제를 넘어서 가족 관계의 안정과도 직결된다. 종합해보면 은퇴 후 통장 잔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와 흐름이다. 준비가 부족하면 두려움이 커지고 준비가 충분하다 해도 관리가 허술하면 금세 무너진다. 결국 필요한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지혜와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이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는다.
지금부터의 작은 실천과 점검이 은퇴 후에 큰 차이를 만든다. 퇴직을 앞둔 이들이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막연한 불안을 느낀다면 그 불안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신호일 것이다.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다져야 한다는 메시지다. 은퇴 후 삶은 길고 통장은 결국 그 긴 시간을 버텨내야 할 동반자다. 그 동반자를 오래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흐름과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노후에 필요한 진짜 금액은 통장 속 숫자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그것은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의 안정성, 예측 가능한 지출의 균형, 그리고 건강과 인간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더해져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결국 은퇴 후의 삶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은 단순하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준비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하다는 것. 이 깨달음을 가슴에 새길 때 비로소 우리는 통장 잔고를 불안이 아닌 안도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다.